안녕하세요, 말랑 여러분, 윤 작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유튜브 라이브를 하다가 앨리스를 그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었는데 마침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책 리뷰 요청을 받게 되어서 책 리뷰와 함께 제가 생각하는 앨리스와 몰랑의 시계토끼 그림을 그리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이 책에 대한 저의 생각과 이 책을 갖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출판사로부터 어떤 내용 제안도 받지 않았고 모두 제가 느낀 그대로 말씀드리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저는 사실 제가 진짜 마음에 들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면 협찬을 받거나 리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윌북 출판사에서 나온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표지를 딱 보고 정말 좋아하는 일러스트 스타일이라서 저에게 스스로 주는 연말 선물처럼 이렇게 책을 받아서 리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쁘고 화려한 일러스트 지재료로 유명한 라이플 페이퍼 컴퍼니의 창립자 애나 본드 디자이너의 그림으로 이런 예쁜 사파가 가득한 동화책들이 시리즈로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새로 나온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받았어요. 이렇게 표지가 예쁜 책은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고 그냥 책꽂이에 꽂아놓기만 해도 정말 좋은 인테리어 소품이 됩니다. 겉표지도 예쁘지만 저는 속에 있는 하늘색 배경 표지가 더 마음에 들어요. 사실 이런 그림 스타일은 모방작도 너무 많아서 디자인 펜시류 이미지를 구글에서 찾다 보면 비슷한 이미지를 쉽게 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 책 리뷰를 제안받으면서 이 그림 스타일의 오리지널 브랜드 라이플 페이퍼 컴퍼니와 이 회사의 창립자 애나 본드 디자이너분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고 공식 사이트도 처음 들어가 봤어요. 문구 부티크 겸 디자인 스튜디오인데 국내에서는 록시땅과 콜라보레이션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록시땅의 화사한 핸드크림 패키지들이 이분의 작품이라고 해요. 저도 록시땅 패키지를 정말 좋아해서 종종 찾아보고 구매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분의 일러스트에 익숙했던 거였어요. 저는 이렇게 배경이 꽉 차고 식물 그림이 많은 일러스트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화려한 식물 일러스트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너무너무 추천하는 사이트니까 꼭 한번 가보시기를 바라요. 저는 글이 많은 책보다 이렇게 일러스트가 가득한 책을 주로 구입해서 평소 디자인에 참고하는데요. 특히 이렇게 일러스트 하나하나가 머그컵이나 에코백이나 여행가방 같은 평소 쓰는 제품 어디에 들어가도 자연스럽게 어울릴 만한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그림이 가득하면 못 참고 바로 소장합니다. 솔직히 내용은 어릴 때부터 디즈니 애니메이션으로 수십 번을 봤기 때문에 모두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글로 앨리스를 읽어본 적은 없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읽어보게 되었어요. 확실히 애니메이션은 러닝타임이 정해져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대사도 많이 삭제되었고 등장인물도 몇몇 삭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책 안에서 제가 몰랐던 등장인물들을 만나게 된 것도 너무 좋았고 몇 초면 흘러가 버리는 대사를 듣고 지나치는 것보다 눈으로 천천히 글자를 보면서 머릿속에 새겨보고 곱씹어보는 과정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대사를 해석하고 풀이해볼 수 있는 재미가 더 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떤 걸 상징하는지, 이 이상하고 뜻을 알 수 없는 복잡한 대사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이 책이 말하려는 게 대체 무엇인지 여러 가지 의견과 연구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 어떤 학술적인 의미로 정확한 뜻이나 상징을 다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이 책의 이야기를 모두 종합해보면 꿈속에서 일어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글로 적으면 이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몸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고 자꾸 쫓겨다니면서 길을 잃고 동물들이 옷을 입고 말을 하고 이야기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대화를 하는데 이상하게 다음 단계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고 이 책을 읽는 내내 현실감이 하나도 없이 남의 꿈속을 들여다보는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어릴 때 디즈니 앨리스 애니메이션 볼 때에는 그냥 장면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재밌게 봤는데 다 커서 이 이야기를 책으로 다시 읽으니까 자꾸만 어른으로서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하려는 저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같은 내용이라도 연령대별로 느껴지는 감상이 다른 점도 앨리스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캐릭터 디자이너로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왜 많은 사람들이 창작 소재로 쓰고 싶어 하는지 생각해 봤는데 데이지꽃이 있는 들판에서 뛰어가는 시계토끼, 다양한 옷을 입은 동물 친구들, 장미 정원에 있는 트럼프 카드와 여왕, 쿠키와 버섯과 약병, 모자 장수와 티타임, 쌍둥이, 채셔캣, 플라밍고,
이런 소재들을 몇 가지만 나열해봐도 그림으로 그렸을 때 정말 예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책 안에서는 어떤 흐름과 대사도 논리적이거나 이성적이지가 않고 다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이상한 말만 하는데, 그게 이 예쁘고 아기자기한 소재들이랑 묘하게 어울리면서 현실감이 없는 동화적인 상상과 풍경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오랫동안 디자이너들이나 작가들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통해 영감을 받고 본인의 창작물에 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만의 앨리스와 몰랑의 시계토끼를 그려보면서 윌북 출판사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책 리뷰를 함께 했는데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뿐만 아니라 어릴 때 읽었던 작은 아씨들, 빨간 머리, 이런 다른 시리즈도 있더라고요. 이런 고전책들을 어른이 되어서 다시 읽어보면서 어릴 때 느꼈던 감상과 다른 감상을 느껴보는 것도 좋은 것 같고, 글의 분위기와 어울리는 이런 예쁜 일러스트까지 소장할 수 있는 좋은 시리즈라고 생각합니다. 동화적인 분위기의 글과 세련되고 화사한 일러스트까지 알차게 들어있는 걸 클래식 컬렉션 시리즈, 선물용이나 소장용으로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소재로 그림을 그려서 너무 즐거웠던 리뷰 영상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